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9일 오후 6시입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이준석 의원은 좀 커졌습니다. 특히 제3지대 후보로서 거의 혼자 힘으로 8.3%의 지지율을 확보한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준석 의원이 제3자 입장에서 한국 정치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성장한 데는 거의 현실 정치 분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 전망이 거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했던 덕분입니다. 오늘 이준석 의원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의원은 논리적으로는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태보다 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107석의 정당인데 국민의힘이 당하겠느냐 하지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이석기 전 의원이 핵심 관계자라는 이유로 통진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면서 그때는 이석기 전 의원이 강연에서 밥솥 폭탄 이야기한 것들 때문에 내란 예비 업무가 되었고 정강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딜 강연 가서 이럴 수 있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엄을 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핵심 관계자들이 당을 몇 년 동안 쥐고 흔들었는데 당의 주요 당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엄에 일조했느냐를 따지면은 논리적으로 통진당 사태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107석은 너무 덩어리가 크고 사실상 야당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0.001%라고 한다면은 그래 그 정도는 감내하고 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면서 그런데 그 버스가 5% 확률로 타면 죽는다고 했을 때는 타기가 힘들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면 그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정당 해산 가능성은 없지만은 적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에 동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9월쯤 되면은 조금씩 수사 결과가 흘러나올 거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여당에서는 정당 해산 심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면서 예컨대 9월에 들어가면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6개월 동안 심리하고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동의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년 3월까지 가는 거다. 정상적인 지방선거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위헌 정당으로 몰아붙이면서 정당 해산 예컨대 제소를 정당 해산 제소는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요. 그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은 그 재판하는 기간하고 내년 지방선거 기간이 겹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전망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대통령 선거 후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최근 친한동훈계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은 무조건 나가는 분이라면서 굳이 예측하자면은 한 전 대표가 나가면 이긴다. 한 전 대표가 김문수 전 후보와 1대1로 전당대회에서
붙는다고 해도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출마를 권유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항상 안 한다고 한다. 마음이 여려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또 최근 하와이에서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놓고는 못한다고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당내 지지세나 이런 거로는 창당하실 수 있다면서도 창당을 하려면 대선이나 총선이 앞에 있어야만 가능성이 생기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하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제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방선거는 대선과는 또 다른 공식에 의해서 치러집니다. 8.3%의 지지율로는 지방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세대별 이런 지지 기반보다는 그 지역의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개혁신당이 어떤 지역에서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이냐. 이준석 의원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올 것이냐. 그런 큰 게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또 하나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이준석 의원은 말과 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지식이 아주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고, 세 차례 TV 토론을 합산을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잘한 것 같은데, 다만 마지막 토론에서 그 젓가락 발언을 하는 바람에 오래 남을 가능성이 있는 이 어떤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위기를 돌파하는 걸 보면은 선방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젓가락이란 이 호칭이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득표율을 살펴보면은 남녀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역시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미지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 만들어졌다는 것은 또한 약점입니다. 그런 약점은 성공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대선을 치러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20대에 확실한 지지 기반을 만들었다고 그럴까요?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도 이전을 의미하는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걸 공약화한 것은 상당히 좀 경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이준석 의원의 오늘 이 분석이 또 적중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겸업을 하고 있는 셈인데 국회의원과 정치평론가의 겸업을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정치의 상황을 그 정치하는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서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